자, 동유럽을 순방 중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화웨이, 중국의 그러니까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를 쓰는 국가와 동맹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고 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을 서서 교묘하게 끼어 있는 국가인데요. 지금 한국에도 이 파장이 심각하게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요국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얼마 전에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미국이 기소를 했지요. 그 다음에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의 최대의 이 국영통신사는 핵심 장비, 이 5G 핵심 장비에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다 빼버렸고요. 프랑스 최대 통신사 오랑주는 이 5G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공식 발표를 했고, 호주, 뉴질랜드도 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화웨이를 배제했고, 폴란드도 이 화웨이 유럽 지사 중국인 간부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지금 통신 3사 가운데 LG가 이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5G 이 기지국에 이 화웨이가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국내 LTE 기지국 중에 한 15%가 화웨이 장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조만간에 이 미국에서 지금 한국이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데 대한 거부감이 지금 상당히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얼마 전에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무역이나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편에 서 있어야 된다. SK텔레콤이 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부분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걸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 미국에서 앞으로 무역 보복을 할 때 한국에 날라올 수 있고, 한국이 이제 이 부분에 칼을 들고 나서서 그걸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또 사드 보복같이 다른 부분으로 한국에 보복을 해올까봐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경제가 끝간데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부채 폭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대형 업체들이 빚 상환에 실패를 했고 빚 보증이 지금 줄도산을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실패하고 채무 보증으로 기업들이 연쇄적인 지불 불능 상황에 이 놓이는 지금 부채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중국의 투자회사 중국 민성투자그룹이 채권자들에게 지난 2월 1일까지 갚기로 했던 4,970억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민간 투자사인 이 민성투자가 1월 29일 만기를 맞은 채무를 사흘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 연기 후에도 갚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상하이 브릴리언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민성투자의 총 부채는 2,300억 원이 아니라 위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다가 뭐 150 이상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은 3,100억 위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낸 민간 에너지 기업 이 윈타임 에너지가 지난주에 부채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작년에 이 부도를 냈지요. 자, 그래서 윈타임이 지난 2월 6일까지 갚아야 했던 채무부채 38억 위안 중에 20%를 상환하기 위한 이 파이낸싱을 여전히 빚을 또 내려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규모가 꽤 큰 이 두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부채 불이행에 빠지는 것처럼 중국 정부의 지금 민간 경기 부양이 효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중국 당국은 이런 이 경기 급 추락, 그러니까 하드 랜딩에 대비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인프라 건설을 갖다가 장려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 정부 투자를 장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지간히 다 해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이런 투자를 할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자, 중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확장한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버텨왔는데 최근 발생한 문제를 보면 기업들이 당국이 돈을 풀어주고 일을 벌려서 억지로 일거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한국 같으면 부도가 작년에 19조 8천억 20조 가량 났고 그래서 재작년보다 4배가 컸고 올해 들어서 벌써 1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은 서로가 거미줄처럼 엮여서 상호 빚 보증을 쓰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법원 문건을 열람한 결과 정유 중공업 도시인 산둥성 둥잉시에서 최소 28개의 민간 기업이 채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지금 문제에 빠졌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부분은 채무 연대 보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중국의 민간 기업의 연대 보정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금 이 디폴트가 급격하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 중국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 언론들도 이런 것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 위기가 설마 오겠냐고 생각을 했죠. 미일 무역 분쟁이 작년 7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 중국은 그때 자신들의 대국 굴기, 우리는 이제 중국몽이라는 꿈을 꾸면서 대국이 되었다.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미국은 우리하고 붙으면 손해볼 게 없냐? 우리 거 싼 물건 갖다 쓰고 우리 원재료 갖다 쓰는데 저놈들도 버티겠냐? 그래서 다 중국이 이길 거라고 시진핑도 중국 학자들도 선언을 했고 트럼프가 곧 꼬리를 내릴 거라고 했는데 관세 추가 인상을 쌍방이 치고 받으면서 5개월 만에 사실상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11월 1일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주석 총리,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미국에 쫓아가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면서 분쟁을 중단하자고 항복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체코 들러서 뉴질랜드 들러서 갔다 온 아르헨티나 G20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마주보고 앉아서 90일간 휴전을 약속했는데 실제 내용은 휴전이 아니라 중국이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제출할 거니까 그동안은 좀 봐줘라 이랬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중국 정부 주장으로 제가 정부 주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통계는 GDP 성장률부터 전부 거짓말입니다. 작년에 6.6%라고 그것이 28년 만에 최저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가 내리앉으면 영향을 받으니까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작년에 6.6%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수출은 작년이 재작년보다 4.4%가 줄었습니다. 자, 2017년까지는 중국이 수출 증가하는 폭은 줄었지만 계속 늘어왔어요. 근데 중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에 수출이 4.4%나 줄었습니다.
수입도 7.6%나 줄었어요. 근데 12월 달은 한 달 만에 36%나 줄었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를 의미하는데 내수가 급격히 중국에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지금 이 주머니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10월 이후에 지금 이 수입이 급격하게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역 분쟁이 중국의 내수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출입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섰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자, 중국이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과 세계 1등, 2등을 근소하게 다투고 있는데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소폭 증가, 작년 상반기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지난해 5월부터 감소에 이렇게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자동차가 소폭 증가인데 5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0월 이후부터는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작년 한 해의 자동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내리막길로 내리꽂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6% 더 감소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할 거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월 달부터 줄었고 그 이전에는 근소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하반기만 보면 이거는 경제 위기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 위기가 생겨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차 같은 건 안 사죠. 자, 그래서 무역 분쟁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일자리가 중국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량이 3% 줄은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져버렸다. 즉 중국에서 자동차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인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7월에 중국의 명목상의 실업률은 도시에서 5.1이라 했는데 이거는 6월 달에 4.8%보다 0.3%가 실업률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작년 말에 중국 정부가 6%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실업률 발표를 아무도 안 믿는데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서 실제로 실업률 통계를 내는 방법이 각종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실업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그냥 실업률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가 부정확하다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로 실업률을 내고 또 한편으로 도시 실업률만 발표하고 시골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버리고 또 실업률은 노동부에 등록된 실업자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억 8천만 명이 이르는 농민공은 비농업 호구가 아니고 도시에서 일하지만은 농촌적이라고 해서 실업자에서 제외된다는 거고 또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졸생도 등록 대상이 아니고 50세 이상 사람, 임시직원, 장애인도 실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실업자는 실제 실업률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실업률 산출 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실업률로 환산하면 20%가 훨씬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택 판매량도 급감을 하는데요.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주택 판매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 신호죠. 2017년부터 집들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 투명하지 못한 금융 체계를 단속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공식 수치에 빠져 있는 그림자 금융이 한마디로 중국의 금융 위기를 촉발할 방아쇠가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나빠지면 중국 중앙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언론이 돈을 풀기보다는 자금을 회수를 하죠. 그래서 자금 회수는 꼬리를 물고 이제 회수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어느 한 고리 중에서 디폴트, 부도가 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드러난 은행의 부채보다 유사 금융기관의 그림자 금융이 더 위험하다 싶어서 이 그림자 금융의 규제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중국의 집을 아무도 안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규제가 어려워지니까,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주택 판매량이 줄어들고,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는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이 대출, 즉 가계 부채의 위기 위에 떠 있는, 한마디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세가 줄어든다는, 세수가. 그러니까 명품이나 기금속 고가품의 세금을 세게 때려왔는데 10월, 11월에 60%, 71% 줄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중국의 이제 고가품 명품 소비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부자들은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도 쓰는데 이제는 부자들이 이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 기업의 순이익이 급감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공업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 10월에 3.6%인데, 그래서 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 내수, 소비도 줄어든 데다가 임금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3%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3%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적자지요. 중국 기업들이 3%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남는다고 해야, 수익이 있다고 해야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억지로 두들겨 맞춘 거지, 이 3%라고 하면 몇 프로 적자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이외에 중국의 공식 부채는 1.9조 달러인데 중국 GDP 1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2016년부터 부채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 수준인데,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단기 부채들을 이렇게 갚아야 될 상황이면, 근데 거기에 외환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겹쳐지게 되면 중국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하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출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빚 갚을 돈이 지금 보유한 외화로서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중국 정부는 지불 준비율, 즉 은행이 일부는 들고 있고 일부는 시중에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은행이 기본적으로 보관해야 될 돈을 지금 지불 준비율을 인하해서 시중에 1월 달에만 250조를 풀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금융위기 때처럼 양적 완화 QE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성장률이 지금 28년 만에 최저치로 작년에 6.6%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언론이 올해 1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6%까지 떠들어질 거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은 저는 기정사실이고 확신합니다. 사방에서 부동산부터 기업의 생산성, 수출 수입, 또 각종 이 중국의 지금 이 기업들 수익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 좀처럼 지금 무역전쟁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는 나라는 미국하고 앞으로 거래를 하지 말든지 해라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아마 중국을 추락시키겠다라는 미국의 여러 의지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이렇게 안 해도 중국은 거의 망해가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아마 2019년 연말쯤 되면 곡소리가 그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올해를 무사히 넘길지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은 그것도 모르고 중국 몽인이 붕어니 하면서 굴기니 하면서 까불다가 지금 중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침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한다, 제조업이 다 중국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투자도 다 미국으로 복귀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도 확신을 못했는데 한번 붙어보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기대보다 너무나 허약한 겁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면 저놈들 실제로 전부 뻥이었지 내부는 완전히 과장됐네. 이걸 이제 미국이 아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한두 개의 요인이 아니라 온 사방에서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이 20한 4, 5%쯤 된다면 실질 실업률이요. 국민의 5명, 4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자라. 근데 거기에 중국의 농민들 숫자까지 넣게 되면 농민들이라는 게 그게 무슨 1년에 수입이 한 돈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중국 농민들입니다.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다면 결국은 이런 중국의 경제는 지금 급격하게 터질 위기들이 지금 이제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시간만 남았다. 중국의 이 부채 비율이 GDP의 한 300%쯤 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빚내서 빚잔치를 해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이 터지게 되면 91년에 일본의 금융 위기가 시작된 버블 붕괴, 그리고 미국의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다. 그런데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진핑 1인 독재, 공산당 맹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거나 위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 위기를 인정하게 되면 시진핑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요. 자, 이 속에서 시진핑은 이제 그런 위기를 감추려고 밖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시비를 걸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전부 집중 봉쇄와 경제가 되고 있어요. 견제가요. 자, 거기에다가 애들은 그동안에 몇십 년간 일가구 일자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사라져 가고 있고 한마디로 이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 그 속에서 고임금 국가가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한국의 대기업들도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 부자들은 중국이 망해갈 것 같으니까 중국에 있는 투자는 전부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까봐 다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나 서방으로 돈을 다 빼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는 내부적으로 지금 자본 유출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일본식의 서서히 골뱅이 들어가는 잃어버린 20년이 되냐, 아니면 미국 금융위기 때처럼 갑작스럽게 내리앉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은
갑자기 붕괴되는 상황으로 빠져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간에 최대 수출 수입국으로 과거 미국에서 중국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달 뒷면에 착륙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 최초의 SF 영화를 만들어서 중국의 이 국가와 중국인의 위상을 더 높였다 하고 애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우려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홍콩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이 중국 CCTV 등은 중국 정부의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만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GDP가 최초로 90조 위안을 초과했다. 이런 걸 보도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에 6.6%라 목표 6.5%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면서 이 중국이 지금 뻥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 정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난리를 치더만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무역 지표 등 온갖 경제 지표도 다 나아지고 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지표도 연간 이 30조 위안을 갖다가 초과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소비 지출이 투자와 수출을 넘어 5년 연속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모든 이 경제 조건들이 아주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가디언은 같은 건을 놓고 중국 소비를 이야기하면서 중산층의 소비력에 의존하는 많은 중국 기업에게 겨울이 왔다.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주춤하고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쪼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언론들은 거짓말을 하고 정권은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위기를 모면하고 미국한테 달라들었다가 또 살살 비면서 꼬드기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분열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꿈과 같지만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회 구조가 붕괴되면 어느 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천안문 시위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공산당 물러가라 그러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시기가 올 수 있다. 뭐 때문에? 중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버려버릴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저절로 항복을 하게 될 거고 김정은도 추방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학수고대하든 중국이 망해야 한국이 사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일이 눈앞에 오는데 그걸 못 참고 문정권은 중국, 북한에다가 한국을 던져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년만 견디면 이 중국이 큰 사단이 날 거라. 그리고 북한은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